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간반에서 멘토를 담당하고 있는 조준희 기술사입니다. 만나 뵙게서 정말 반갑고요. 이번 135회가 이제 내년 1월쯤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심화반인 정규 오픈은 이제 9월 7일인데 앞서 이제 설명 주셨다시피 이제 17일 날 다음 주가 되겠죠. 또 이제 먼저 사전에 개강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3주간의 공백을 조금 메워서 이제 본 과정에 이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본반을 끝내시고 이제 중급반, 이제 이번이 마지막 주차시잖아요. 한 번쯤 이제 제가 매번 이제 그 끝날 때마다 설명을 하긴 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심화반을 선택하고 이제 정말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는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한번 걷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단 심화반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기본반, 중급반, 공간반 1기를 이제 경험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심화반 첫 번째 기수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반을 시작하고 중급반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그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자기 자신에 있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심화반에 가다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가오게 되고 좀처럼 이제 성적이 학교에 가까우지 않는 어떤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아픔, 그 다음에 계속 드는 생각들이, 포기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기본반과 중급반은 단기 과정이잖아요. 거의 9주 과정에 이제 진학하게 되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학원 단위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사실 과정도 지금 18주차가 되고, 이번 135회 같은 경우는 일단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135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주차 과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 과정의 레이스를 참가하시게 될 예정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화반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합격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시고 조금 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핵심만 담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합격을 꿈꾸는 공간반.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간반 설명회이고요. 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죠? 설명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향후 다음 주 과정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간반 멘토 같은 경우는 저랑 그 다음에 박준하 멘토님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보관리사 120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공간반 멘토님이 그 이전의 멘토님, 공멘토님이 공간반 1기를 시작했을 때 저랑 이후에 설명하실 박영균 멘토님, 기획반이 되겠죠. 같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기부터. 사실상 공간반에서 이렇게 합격하고 다수가 활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1기부터 시작해서 3기에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감사 쪽을, IT 부분 감사 쪽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뭐 이렇게 이전에는 이제 개발 일을 담당을 했었어요. 인베디드 쪽 개발을 하다가 지금 현재 감사 일 쪽을 하고 있고, KPC 활동으로는 교재 같은 것들이나 특강들을 다수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준하 멘토님 같은 경우도 역시 공간반에서 131회 당시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합격을 하셔서 이분도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죠.
정말 열심히 하셨고, 주로 하시던 일도 마찬가지로 PMO, 현재는 뭐 보안 쪽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요 이력으로는 보시면 같이 월간 모의고사 1등도 다수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지켜봤던 박준하 멘토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갈아 넣으셨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그런 경험,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신 분이라서 만약에 오셨을 때 멘토링 같은 부분, 막 꼭 학습이 아니더라도 많은 힘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여기가 이제 공부만 하는 그 수험생은 아니잖아요. 동시에 가정이자 혹은 회사 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학습에 지장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박준하 멘토님이랑 저희가 다음간의 경험으로 어떻게 좀 멘토링을 개별적으로 차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공간반의 어떤 교육 목표와 대상은 간단합니다. 단기 합격입니다. 이거는 그 공멘토님의 1기 때부터 그 모토가 있었어요. 단기 합격을 꿈꾸는 분은 오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모토였었는데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모든 시험, 기숙사 시험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시험이 됐든 뭐 고시가 됐든 간에 대부분 합격자들의 공통된 얘기가 해당 시험은 학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단기 합격을 위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완벽한 상태에서 단기 합격을 한다는 게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한 순간에 당일 시험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학습한 과정을 쏟아내고 오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관점으로 단기 합격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진행 방향, 학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계속 반복드리지만 135회, 25년 1월 135회를 합격하실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을 향한 대상은 분이 되겠고요. 중점 과제로서는 사실상 모든 시험번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브노트 당연히 만드셔야 되고요. 뭐 주간 학회지랑 전자신문은 조금 변경이 됐어요. 트렌드에 맞게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BOB 답안 만들기, 맞춤형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멘토링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답안 쓰기 같은 경우는 200분 주간 모의고사를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월간 모의고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KPC 월간 모의고사도 이제 보긴 하지만 타사 모의고사도 사실상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지 타사 모의고사도 봐야 되기 때문에 타사 모의고사를 입수를 해서 공간반이랑 기획반, 그 다음에 비상반까지 같이 3개 반이 연합해서 400분 동안 모의고사를 시행이 됩니다. 대략 정도로 한 기수마다 한 2회차 혹은 많으면 3회차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셀프 테스트 작성,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1교시 한 문제, 2교시 한 문제, 그 다음에 목차 템플릿을 주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도식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추가를 한 건데요. 사실 도식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잘 그리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잘 좀 이렇게 균형에 맞춰서 잘 못 그리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초반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학습하시면서 많이 이제 멘토링을 받는 부분이, 뭐, 이제 균형 있게 도식화를 그리시고, 박스 안에 있는 키워드를 좀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멘토링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좀 예방 관점에서 잘 그렸던 것들, BOB를 제가 매주 이렇게 하나씩, 2개씩 올릴 겁니다. 플러스 이제 국민 도식화 같은 경우, 당연히 COE 같은 도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려야 될 게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상 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도식화 연습할 수 있도록 도식화만 별도로 기존에 공간반에서 그려왔던 BOB라든지 그 다음에 셀테에서 작성해 준 것들을 차곡차곡 좀 잘 그렸었던, 물론 그 와중에 대부분이 이제 아이유 기술사님께서 그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신다면 셀테에서 많이 그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서브노트 작성하셔야 되고 셀테 주간에 한번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혹은 일요일날 나와서 모의고사를 작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표입니다. 24년도 하반기 8월 달부터 25년 1월까지인데요. 정규 과정은 하단에 보시듯이 9월 7일 날 개강이 됩니다. 정규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 9월 7일 기준으로 후반 20주차로 계획돼서 학습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아직 그 정확한 세부 주차별로 도메인을 이제 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20주차 내에는 이제 KPC 월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특강 한 번, 그 다음에 합숙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이제 주차별로 세부 도메인별 과제를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학습에 대한 전략 방향을 좀 바꾸시면, 수립하고 바꾸시고 변경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만들어 봤고요. 10주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브노트를 중점적으로 보강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서브노트 아직 완성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중급반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픽스해서 가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아직 확정을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멘토링이 아마 서브노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너무 많은 범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선별적으로 도메인별 혹은 토픽별로 핵심 문제 단위로 선정을 해서 정리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멘토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계속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전부 다 써야 된다. 1교시 같은 경우 10문제 다 써야 되고 2교시 같은 경우 4문제 다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역시나 전반기 과정에서는 그렇게 멘토링이 나가겠죠. 다만 이제 어떻게 왜 못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1대1 멘토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전반기에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복 학습이 주가 될 겁니다. 만들어난, 물론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던 서브노트겠지만 그 반복하지 않은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고 학습 계획이 적정한지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토픽을 좀 더, 토픽에 대한 어떤 두음이라든지 키워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날카롭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과정이 후반기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35회 때는 14기 전원이 전원 합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순간이지만 이때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원래대의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간반의 목표입니다. 익숙하죠? 요 그림, 400제. 400제가 사실상 저는 이제 그 공간반 그 멘토님이랑 이제 6기 때부터 멘토링을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활동하면서 6기부터 9기까지 제가 그 공간반 서브 멘토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비상반의 멘토님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400대를 처음 만들었었어요.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매 회차마다 개정을 했었어요. 개정을 하면서 주요 이제 트렌드가 이제 계속 바뀌니까 매 회차마다 트렌드에 대한 대상은 이제 KPC 모의고사 합숙도 될 수 있겠지만 타사에 대한 모의고사 합숙 포함해서 선별적으로 문제를 선택해서 매 회차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절반으로 나눴던 게 200제 지금 하고 계시는 200제도가 될 것 같아요. 200제도 마찬가지로 매회차 지금 개정이 되고 있죠. 근데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고전 문제라든지 이제 전반적인 그 도메인별 전반에 이제 필수로 알아가야 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담아야 되는 이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실제 기출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사실상 어렵잖아요. 가이드라인 되게 어렵고 최신 반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약간 좀 변경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200제에서 400제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제와 400제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다. 범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여기가 이제 200제의 어떤 커버리지라면은 400제는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게 달라지질 않습니다. 한 30%, 20%에서 30% 정도 좀 더 많아질 뿐이에요. 예. 다만 요 200제의 범위가 사실상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사실상. 구주 안에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부분을 사실상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국반에서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이걸 100% 소화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갈아 넣으시는 분들이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저도 그랬고 저도 포함해서 그랬고 사실상 여기서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소화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중국반 당시에. 그래서 이때 올라오면서 이제 심화반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00제가 상당히 중요한 400제의 가장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이 400제의 70%에 해당하는 커버리지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시면은 만약에 심화반에 올라오시면 나머지 30%를 조금 더 채우시고 그 다음에 신규 반영되는 어떤 법령 개정이라든지 발간되는 공표되고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풀어보자면 매회차 지금 개정되고 있는 거는 지금 3개 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3개 반에서 같이 문제를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매회차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35회 대비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모멘텀 유지 전략이라고 해서 주중에 해야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간 셀퇴와 100분 셀퇴 강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주간 셀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반에서 1교시 한 문제와 정의형이죠. 정의형 10문제를 하죠. 정의형 10문제와 그다음에 1교시, 2교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한 문제씩. 맞나요? 예. 심화반에서는 정의형은 안 합니다. 정의형은 안 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한 문제씩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목차 2교시형 목차를 템플릿 수준에서 세부 키워드는 아니고 템플릿 수준 그 다음에 그룹핑 키워드 정도만 작성할 수 있는 목차 구성에 대한 문제를 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보시면 이번에 시험 보셨죠? 134회 다 보셨죠? 134회는 그냥 좀 괜찮았었는데 133회 같은 경우는 문항수를 물어보는 것들이 가나다라 마바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심지어는 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에서 물어본 항목이 8개, 9개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목차를 잡을 때 사실상 어려워요. 그리고 명확히 정답이 있는 목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맥시멈 3페이지, 3.5페이지 내에서 균형 있게 목차를 잡았고 그거를 같이 공유해보자는 시간으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3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고 같이 공유되면 될수록 사실상 어떤 그런 기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작성하고, 혹은 이렇게 8개, 9개 항목 물어보는 문제가 있겠지만 딸랑 1개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좀 목차 잡기 어려운 문제들을 대상으로 출제를 해서 같이 내가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공유해서 어떤 게 적당한지를 판단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도식화.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공간반에서 있었던 BOB 도식화라든지 셀테에서 나왔던 도식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선별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 혹은 근데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가 먼저 우선시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멘토링 어떻게 나가냐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복잡한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ROI 있으면서 좋은 그림도 있겠죠. ROI 기준을 봤을 때 상당히 간단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템플릿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복잡한 그림이라는 게 어떤 흐름도를 나타내든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프로세스 흐름도죠. 혹은 뭐 기술 스택을 그리는 과정, 아키텍처 스택을 그린다는 거, 프레임워크의 스택을 그리는 이런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사실상 대부분이 잘 못 그리시는 분들도 있죠. 균형이 좀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일단 그려보고, 그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셔서 단순화하세요, 추상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멘토링을 가져가는 형태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셀테 문제가 주중 평균에는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100분 셀테 강화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 2주 전 화, 수, 목 이렇게 총 6번 동안 비대면으로 100분 셀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언제 진행하게 되냐면 저녁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저녁 10시에 시작하고 요거 마찬가지로 비상반, 그 다음에 공간반, 지금 현재는 이제 2개 반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저녁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조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교시형 혹은 2교시형 딱 하나 교시 유형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지금 현재 5명이죠. 5명 멘토진들이 문제별로 담당 문제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면은 100분 동안 쓰시죠. 100분 동안 쓰고 나서 그걸 답안을 올려주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어떤 멘토들이, 각 반의 멘토들이 이제 빨간 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멘토링을 주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담당 문제 출제한 담당 멘토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빨간 펜이 아닌 답글 형태로 이렇게 멘토링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출제 의도라든지 그래서 뭐 빠진 키워드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멘토링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취지는 어떤 시험이 2주 전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고 쓰기가 조금 불안하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쓰기를 조금 강화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조금 이런 취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몸과 정신력을 모두 시험에 최적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6번의 셀텍 과정을 추가로 넣어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거 과정이 지금 한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녁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2주 동안 총 6번을 쓴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쓰시는 분들은 계세요.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가능하면은 전부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어떤 학습 계획에서 반복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수립한 학습 계획에 맞춰서 적정하게 참여를 하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참여를 해서 어떤 필기나 어떤 쓰기에 대해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셀테 같은 경우는 주간 셀테와 100분 셀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학습을 위한 어떤 도구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간반도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브노트를 참고할 수 있는 기존의 합격자분들의 서브노트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턴브레이크 계획이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기본서라든지 어떤 특정 도메인별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격 후기 많이 보셨죠? 합격 후기 많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심화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정 공백 기간 동안 자신이 취약한 도메인에 대한 기본서를 한번 읽고 나면 많은 이제 흐름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준비된 어떤 기본서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이번 하반기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8월 17일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한 도메인에 대한 학습을 채울 수 있게끔 어떤 다양한 이북 형태로 제공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에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의 서브노트도 당연히 업데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노트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저는 시험 오기 전에 조금 픽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명확하게 픽스를 하셔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급반에 갖고 계신 이 서브노트에 대한 품질도 충분히 시험본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서브노트를 픽스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던 어떤 템플릿 기준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키워드를 도출해서 거기다 채워 넣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게 전혀 새로운 토픽이 오더라도 크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 토픽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답안의 템플릿의 제약 조건이 답안 템플릿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지가 딱 보이게 되거든요. 정형화 되거든요. 계속 자기가 만들어진 어떤 그 서브노트 템플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토픽 레벨별로 1레벨, 2레벨 단위로 그룹핑해서 세부 줌 따고 거기에 대한 세부 개념과 도식화, 필수적인 핵심 키워드 요 정도 수준으로 서브노트 작성하실 텐데, 그걸 맞춰서 계속 그렇게 특징 혹은 키워드를 꺼내서 채워 넣는 연습을 한다라면은, 그리고 채워 넣었던 그 서브노트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주간 모의고사, 월간 모의고사 다 참여하시면서 쓰는 연습을 하신다라면 사실상 합격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은 이렇게 제가 쉽게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 수없이 정말 많은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실 거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는 사실상 저는 가장 갔던 것 같게 이 같이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되게 많이 공감은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멘토님이 어떤 그런 멘토링을 해주시면서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지 당연히 그런 멘토링을 해주면서 많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크게 멘트에 나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 가장 컸던 거는 여기 계신 주변 동료분들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팀이잖아요. 지금 기숙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공감을 받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가족들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크게 공감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이 토요일이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만 않겠다라는 생각을 듣기는 합니다. 물론 1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 시바반을 처음 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똘똘 뭉쳐서 같이 힘든 얘기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신다면 끝까지 이 과정 성공적으로 넘어가실 수 있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다음에 주간 자체 월간 모의고사입니다. 초반에는 300분 주간 모의고사를 봤어요. 300분 모의고사를 봤는데 많이 지쳐하세요. 되게 힘들어하시고 지쳐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300분에서 11기 때부터인가는 300분을 하지 않고 200분으로 그냥 줄였습니다. 줄이고 대신에 400분 자체 월간 모의고사를 추가함으로써
타사 모의고사도 같이 섭렵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추가를 해가지고 좀 균형 있게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00분 시험을 보면서 좀 너무 많이 늦게 끝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학습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개개인별로 이제 학습에 대한 한 방법이라든지 방향성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또 너무 늦게 끝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개별 멘토링도 사실 좀 많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0분으로 주간 모의고사를 변경을 했습니다. 멘토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은 이제 써보면 그 박준하 멘토님이랑 같이 이제 1대1 개별 멘토링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날 이제 주간 모의고사 성적과 그 다음에 매주 부족한 부분 한 포인트씩 개선 방안을 도출해가지고 점검하고 꼭 근데 이렇게 이제 답안 중심으로 멘토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많이 멘토링을 받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멘토링 받는 순간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꼭 이 멘토링에 대한 어떤 범위가 사실상 꼭 이 답안에 포커스를 맞추진 않아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멘토링은 그게 아니다. 그냥 얘기를 하자는 거죠. 와서 잠깐 앉으셔서 얘기하자고. 한 주간 어떻게 공부했는지, 힘든 건 없는 건지, 혹은 뭐 주변에 혹시 뭐 다른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지. 그럼으로써 이 학습의 어떤 그 학습 구간이 우리가 9월 7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20차 동안 정말 많은 긴 레이스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멘탈이라든지 학습 굴곡이 항상 우상향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런 구간에서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쉽사리 어떤 그런 힘든 부분을 터놓기가 잘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조금 최대한 유도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목표는 어차피 빨리 단기 합격을 해서 빨리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공감하는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구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끔 계속 멘토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권장을 할 겁니다. 같이 똘똘 뭉쳐서 답안 공유도 하시고 힘든 거 같이 공유하시고 학습 방법에 대한 노하우, 그 다음에 특히 뭐 도식화가 되겠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적인 어떤 트리를 이렇게 그리는데 선생님이 자꾸 이게 이쪽으로 자꾸 쏠린다, 이쪽이 되게 비어 보인다, 이런 멘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은 진짜 잘 균형 있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노하우를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주중에, 그러니까 제가 그 학습 전략에서 앞 설명드렸듯이 주중에 해야 될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 셀테와 더불어서 이렇게 주간 기술 동향이라든지 전자신문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기로 핵심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또 특성이 있는,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퇴근 후에 하라는 것보다는 이제 출근해서 회사에서 몰래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회사의 특성이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을 쉽사리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없앴습니다. 과감하게 없애고 대신에 이렇게 핸드폰, 모바일로도 쉽게 볼 수 있게끔 다양한 어떤 매체들 있잖아요. IT 관련된 매체, 우리 알고 있는 정보보안 뉴스부터 해서 전자신문, 그 다음에 다양한 뭐 AI 타임즈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 책을 합격하신 오세혁 기술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URL이랑 기사명을 전부 다 크롤링해서 한눈에 매일 데일리로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어떤 주요 IT 매체에서 나온 주요 기사들에 대한 기사만 보더라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이건 주요한 토픽입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는 어떤 기고글 같은 것들이 쉽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 반 합격자이신 오시혁 기술사님께서 매일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들도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낫다 싶어요. 물론 이게 전혀 안 좋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고 쓰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실상 좋은 부분이 있는데 많이들 조금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퀵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이제 이해를 먼저 하게 되죠.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반복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이 기술사 시험만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합격이 목표가 되는 모든 시험리에 대한 가장 최적화된 어떤 프로세스가 아닐까. 이 세 단계에 거쳐서 먼저 이해하고 그 이해가 뭐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흐름에 맞게끔 내 식대로 나만의 언어로 이해하고 그걸 답안에 녹이고 그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20차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 흐름이 사실상 전혀 새롭게 하는 건 아니겠죠. 기본반, 중급반 지금까지 하시면서 동일한 프로세스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모든 조금 고시화된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루틴하게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요. 사실상 되게 반복적이고 상당히 지루한 학습 과정이어서 사실상 힘들고 어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이 시험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화되고 어떤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내가 이 시험의 점수를 급격히 올리는 어떤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여지까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멘토링을 그래도 3, 4년 정도 했는데 그런 방법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상당히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힘든 과정은 있지만 이 방법이 사실상 점증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합격을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 방법은 이렇게 세 단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리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그 정규 과정이 9월 7일날 오픈하기 전에 저희는 3주간의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가 될 것 같고요. 1주차,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주차에는 이제 공간반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차수에는 임명규 멘토님과 비상반의 멘토님이신 김훈남 멘토님이 이제 2주차를 담당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3주차는 비상반의 김준사 멘토님과 박규익 멘토님이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은 크게 또 다르지 않습니다. 200분 시험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200분 시험에 대한 총평을 진행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통계 특강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통계에 대한 정규 분포라든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 특강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가볍게 이제 멘토링을 하고 나서 이제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시고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가볍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차별로 준비된 이 특강 한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강을 들으시고 나서 개별 그 시험 답안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학습 초반의 계획에 대한 부분, 공부 방법, 어떤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멘토링을 자유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개별 멘토링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타겟 시간은 너무 늦지 않게 7시에 끝낼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취지는 정규관이 시작되기 전에 3주간의 공백이 있는데 3주간에 대부분 다 놓게 돼요. 그렇게 놓지 말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또 단계로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말고
욕심 내면 좋죠. 욕심 내면 좋은데 욕심 내지 말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 랜딩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7일 날부터 진행이 되죠. 아직 세부 주차는 아직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20차 동안 요거는 이제 향후 요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부 도메인별로 학습 주차를 짤 예정입니다. 이 안에 이제 3번의 KPC 월간 모의고사와 합숙은 포함되어 있고 특강 1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주차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저희 반은 이제 좀 자랑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쭉 이렇게 합격을 과정이 배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3명의 합격자분이 나와서 이제 그 2차 면접까지 끝났고요. 134회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공간반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1주차에 만약에 일정이 있어서 예. 프리 클래스에 참여하지 못하면 예. 그거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200분이 시험을 봤는데 예.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예.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걸 케어가 가능한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렇죠. 이제 매번 이제 정규 과정 그거는 이제 세상 말씀 주시는 어떤 그 질문은 프리 클래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과정 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어떤 그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지를 드리죠. 9시 이제 카톡을 통해서 문제지를 드려요. 배송해서 써서 셀 때처럼 PDF를 저한테 주시면은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멘토링을 해드려요. 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근데 이거 단점은 이제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학원을 나오는 이유가 사실상 가장 주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써보신 적 있을까요? 100분 동안 혼자 써보신 적 정말 힘들죠. 같이 쓰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유가 학원에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회사에 주말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문제지를 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 쓰지 못하는 거. 극단으로 이제 말도 안 되게 다 쓰지 못하는 거. 그거죠. 사실상 물론 저는 이제 되도록 보지 않고 쓰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소공 토픽인데 여기다가 CAO에 써라. 알고 있는 거라도. 이게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80% 정도 되세요. 내가 뭘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정말 초반의 단계인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점점 학습을 하고 있고 그 학습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여기 엉뚱하게 쓴 것들이 점차적으로 소공 토픽이 바뀌면서 조금 더 해당 토픽에 맞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라면 문제지를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권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지를 미리 드렸다고 해서 사실상 써서 보내주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시험을 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고요. 사실상 그래야 되고. 근데 간혹 한두 번 정도는 못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문제지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써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멘토링을 해서 빨간 펜으로 멘토링 해드리겠죠. 똑같이 셀 때 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없으실까요? 30명 있는데 예. 수업 다 30명이 들어와서 듣는 건가요? 30명이? 단톡방? 여기는 합격자분. 아니 그 예. 방금 페이지 넘기기 전에 여기? 단톡방 보여주셨는데 여기요? 이 단톡방은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단톡방은 아니고 합격하신 분들의 단톡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붙여놨던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지금 합격자분들이 있어요. 공감 멘토님들도 있고 1기 때부터 쭉 합격하신 분들이 그 방이에요. 같이 그냥 그렇게 얘기는 예전에는 저 당시에는 많이 활발했는데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면서 되게 활성화되지는 않긴 해요. 이 방 자체가 그래도 와서 해당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 공유할 수 있게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일단 이렇게 초대했을 때 이렇게 많은 이제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축하드립니다는 축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렇죠. 공부반이 인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 15분 정도, 16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되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전기 수가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3번 합격하시면서 아마 한 16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적은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 사람이 많으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실수라도 이제 교류하는 게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떤 라벨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클러스터링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사도가 점점 공통된 주제와 특성이 맞으면서 하나의 유사도를 가까워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따로 뭐 조별도 갖고 있지 않고 밥도 그냥 같이 먹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분께 잘 쓰셨다. 이분 거 보셔야 합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이분 거의 BOB를 참고하세요.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회사에서도 엄청나 이제 어떤 그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잘 융합이 되거나 그러시 어렵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화관 등록은 예.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KBC 홈페이지에서는 안 나와 있던데. 아직 안 나왔고요. 9월 7일날 당일날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때 아까 이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중급반의 대상 끝나고 오셔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신 부분이고 미리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전 과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제에 대한 부분은 아마 9월 7일날 보통 당일날 하시게 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하시잖아요. 인터넷 뜨긴 뜨죠. 인터넷으로 제공합니다. 인터넷으로 제공합니다. 예. 아마 뜨게 되면은 아마 공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현장 결제도 가능합니다. 보통 몇 주 전에 뜨나요? 이게 아마 그래도 한 2주 전, 1주 전 그렇게 최대한 늦어도 1주 전에는 아마 그거 과정을 이렇게 해놓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톡방이 있어요. 그 위원님 주관으로 해서 멘토진 단톡방에 이제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심화반 그 결제가 이제 오픈됐다고 그러면 그때 제가 각 반들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서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릴 겁니다. 예. 보통 끝나는 시간이 예. 어느 정도? 네, 끝나는 시간 제일 중요하죠. 옛날에 그 3교시 할 때는 10시, 11시까지도 막 했었어요. 저녁 먹고 막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하시고 일단 일요일 날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 너무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어도 9시 이전에 끝낼 겁니다. 9시 이전에 끝내고 보통 8시? 그쯤에 저녁은 안 먹어요. 저녁을 안 먹고 점심만 드시고 총평 끝나고 멘토링 받고 가시는데 보통 늦어도 가장 마지막에 멘토링 받는다 하시더라도 8시나 9시 이전에는 끝내서
토요일 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한 주간 고생했던 그 보상을 스스로 이제 개인에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한 늦어도 9시 이전에는 끝낸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예. 심화반은 다 토요일 날 수업인 거죠? 지금 저기 타사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과정이 일요일 날 몇 개 과정 일요일 날 하잖아요. 뭐 주중에도 하고 오는데 KPC 과정은 토요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근데 아마 일요일 날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고 나서 월요일 날 또 바로 이제 회사를 가는 게 좀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보통 이제 토요일 날 개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주중 과정이라든지 일요일 과정은 없고요. 토요일 과정만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 또 뭐 다른 거 질문 없으실까요? 뭐 점심을 어떻게 먹냐 뭐 이런 거 안 궁금하신가요? 점심은 참고로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는데 저희가 총무를 이렇게 선출을 해서 회비를 일정량 이제 걷어요. 5만 원씩 이렇게 걷어서 그걸로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가볍게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심화반 대부분이 다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먹을 때 상당히 경쟁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조금 앉을 자리가 없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 공간반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고 테이크아웃 하는 데서 커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복궁 잠깐 가볍게 산책 돌고 오면은 커피를 오면 갖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프레클래스는 이번부터 생긴 건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면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제공해주거나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제공은 그 계획은 없는데요. 가능하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부분이 사실상 여기서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강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 특강에 대한 할애하는 부분은 전체 한 10%도 안 될 거예요. 2시간 듣고 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전부 다 커버리지 가능한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개념은 이해할 부분이지 납득할 정도로 전체 어떤 흐름이 통계에 대한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어떤 가설 검정부터 해서 정규 분포, 연속 분포, 확률 분포에 대한 어떤 검정 방법까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지 우리가 2시간, 3시간에서 더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 전반에 대한 어떤 통계 분석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저는 모든 멘토를 강조하겠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3주간의 공백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같이 나와서 200분간 쓰고 총평을 듣고 이 통계 특강은 혹은 이 답안 작성 특강, 인공지능 특강은 한 번에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기본서를 우리가 부족했을 때 한번 본다는 느낌. 그거를 그냥 2시간 혹은 3시간에 가볍게 어떤 흐름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세부 중요 토픽은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기출된 이력들은 어떤지 이런 중심으로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프리클래스라는 게 이게 미리 등록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제 예. 공간반을 들으려고 이제 예. 프리클래스를 참석하다가 아직 공간반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예. 갑자기 기획반이나 비상반 수업을 듣고 기획반이나 비상반을 등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잠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아직. 잠깐만 뭔가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참여 대상이 이게 첫 주차 이게 나눠져서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첫 주차는 공간반이 담당하지만 이 참여 대상 1주차, 2주차, 3주차 전부 다 참여 대상은 해당 K집이라고 할게요. 보통 K집이라고 하는데 공간반, 기획반, 비상반 이렇게 그냥 K집이라고 하는데 이 기존에 수강하신 심화반 대상 플러스 그 다음에 중급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은 예. 듣고 나서 결정을 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굳이 미리 결제하실 필요도 없고 결제하면 좋죠.
저희가 좋겠죠. 뭐 그렇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듣는다라기보다는 쓰는다. 뭐 써보고 학습에서 유지를 한다라는 목표. 원래 목표, 이 프리클래스의 목표가 지금 중급반에서 올라오신 분들, 지금 현재 신화반 과정에 갖고 계신 분들, 그 3주간의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고 포커싱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뭔가 특별한 걸 배운다?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이 베푼 시험은 예. 1주차는 뭐 통계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범위로 할 겁니다. 예. 쉬운 거 낼 거예요. 쉬운 거 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혀 엉뚱한 거 낼 거 아니고 중급반에서 다뤘던 것들. 실제 중급반에 있는 어떤 토픽의 난이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충분히 컴시응이나 정보가 1교시만 보더라도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어떨까요? 되게 익숙한 키워드 많이 보셨죠? 토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셨나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예정이지, 타사의 어떤 합수 문제 보시면은 정말 이상한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벗어난 그런 문제를 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규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는 내지 않을 거예요. 많이 접해보고, 많이 빈출되고, 근데 그런 문제 위주로 내지, 전혀 물론 이제 기출에서도 그런 문제 나오죠. 전혀 득보자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 타사에는 이게 나왔는데 이력이 있는데 점이 없어요? 이런 질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준비하실 건가요? 그리고 거기 나왔다고 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은 정말 다 잘 썼을까요? 그게 정말 우선순위가 해당 전체적인 어떤 전범위에 있는 서브노트 리스트에서 그 정말 득보자 토픽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말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사실 그거는 쓰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많이 빈출되고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문제들로만 구성이 주간 모의고사에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한 문제는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분의 어떤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낼 예정입니다. 예. 혹시 또 예. 그 수업 방식에 관해서 예. 암기에 초점을 맞추시나요? 아니면 이해에 초점을 맞추시나요? 아니면 반반인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에 따라서 틀려진다. 통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통계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정말 없어요. 물론 이게 만들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 키워드 그냥 둠을 따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문제겠죠. 다만 어떤 거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제약 조건. 개차 손색이 써야죠. 이거 안 쓰면 안 되죠. 이런 거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나와야 될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어떤 고전적인 문제는 이게 물론 개념도 설명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나와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렇게 썼어요. 그랬을 때 채점자 관점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요. 다만 이 통계 특강이나 조금 전반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한 어떤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답안에 대한 편차가 되게 심해요. 사람들은 구성도조차도 많이 틀려요. 근데 흐름을 보겠죠. 그럼 결국 흐름이라는 게 이해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공유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좀 전문적으로 전문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도메인은 어느 쪽이에요? 저요? 제가 글쎄요. 저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통계 이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 문제 이렇게 전문가가 이 매회차 나오는 기출 문제가 전문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중점적으로. 근데 사실상 어떤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맞는 어떤 특정한 어떤 도메인만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우선순위다. 빈출이 중심이고 이걸 가져가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편식도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되게 어려웠던 거 저를 가정으로 받을게요. 저는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풀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공멘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풀이 문제 못 풀면은 버려도 된다. 당시에 기간을 봤을 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 마세요. 다만 개념은 가져가자. 얘가 풀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특징이 뭔지는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가져가는 거지 사실상 전문 영역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예, 지금 12시 5분이네요. 예,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없으시죠? 없으시죠? 이 정도로 공간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 놓치지 마시고 심화반 선택이 초반에 제가 설명드려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긴 레이스이고 그걸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시작 전에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은 결심하시고 일단 심화반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가지고 꼭 전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합격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